자, 그 다음에 코 그리기가 있습니다. 코의 형태를 그릴 경우에는 먼저 코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얼굴 정면을 세로로 해서 2등분을 합니다. 2등분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시 2등분을 한 다음 그 위치가 바로 코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십자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 2등분을 한 것이 바로 코의 위치다. 세로선에서 2등분, 십자선의 2등분의 부분이 바로 코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쁜 코를 한번 그려보려면요. 앞모습이 이제 있고요. 앞모습은 이렇게 만화체가 있고 극화체가 있고 반극화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체는 그냥 점을 찍어도 코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고요. 반극화체는 이 코를 약간 그려줍니다. 콧구멍을 약간 그려주죠. 그 다음에 극화체는 좀 더 사실적인 코를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인중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측면의 경우는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코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 만화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극화체는 좀 더 왼쪽이나 오른쪽의 형상으로 그려주면 되고 콧구멍의 위치도 두 개가 아닌 하나 정도만 그려줘야만 좀 더 인식하는데 이게 측면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죠. 옆모습의 코는 뭐 옆으로 그리기 때문에 완전 측면입니다. 측면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한번 코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도 이렇게 코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의 구조인데요. 입을 그릴 때는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근육 구조와 함께 빛을 받는 부분을 착안하여서 그립니다. 자, 보실까요? 빛을 받는 부분이 만약에 요 인중 위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술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랫입술을 그립니다. 약간 아랫입술은 좀 더 두껍게 그려주면 되겠고 이 근육 구조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근육 구조가 보입니다. 이 근육 구조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죠. 입의 모습은 얼굴의 옆모습과 조화롭게 이어지도록 닫은 입과 벌린 입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닫은 입이 있고 여기 벌린 입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었다가 벌렸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닫은 입과 벌린 입을 차례대로 그려주면 되고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게 그려주면 좀 더 균형 있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 그리기가 있는데요. 귀의 형태를 그릴 경우에는 눈과 코가 끝나는 지점에 귀를 그립니다. 눈과 코가 끝나는 지점에 귀를 그리는데 이 눈과 코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눈이 시작되고 코가 끝나는 지점이죠. 약간 귀 모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귀를 보면요.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린 형태와 약간 좀 더 자세히 그린 형태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형태 이렇게 순서가 있고요. 그리는 순서에는 이렇게 먼저 귀의 전반적인 외곽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한번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안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귀 그리는 순서이고요. 근데 귀는 그림은 그릴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귀라고 표현하면 좋은 것은 한 두 번째 정도 그림이 적당하다. 이 웹툰이나 만화에서는 이 두 번째 정도 그림만 그려도 귀라고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을 그리는 건데요. 이 머리카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좀 약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혼동이 되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마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마. 이 머리의 끝이죠. 이마는 여기 있고 이 머리의 끝에 부분에 바로 머리카락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얼굴이 약간 짜부가 되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가 머리가 약간 위로 솟아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약간 위쪽에서 점을 찍어야 됩니다. 꼭지점을 약간 위쪽에 찍어서 여기에 정수리를 이게만 정수리라면 이쪽 부분에 정수리를 찍고요. 약간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그림을 아래로 내려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얼굴이 균형이 잡히는데요. 이 가운데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균형 잡힌 얼굴이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아래쪽에다가 그렸다면 이
머리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그렸다면 얼굴이 약간 이게 어, 짜부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찌그러진 것처럼요. 자, 그러면 머리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느냐? 머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우산을 여러분이 이제 폈을 때 우산의 그런 대가 보이면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 식의 그림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선은 약간 그 머리카락이 덩어리죠.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오락이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씩 그리진 않고요. 이 덩어리 단위로 그리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어디로 위치하고 있는지, 이게 왼쪽으로 위치하는지 오른쪽으로 위치하는지는 이 정수리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정수리에 따라 그림이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입니다. 자, 뒤에 머리카락, 뒤 머리를 어떻게 그리느냐? 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수리보다는 약간, 정수리를 약간 위에 찍고, 이렇게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우산처럼 내려오듯이 그리고, 이 그림의 그 머리는 대부분이 다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덩어리스럽게 이렇게 떡잎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머리카락을 연출할 수 있겠죠. 앞모습, 옆모습, 측면, 그리고 옆모습, 뒷모습 이렇게 머리카락을 묘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 그려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후에 얼굴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머리카락을 위에다 그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 그림을 많이 그렸어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을 먼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후에 얼굴을 그려도 모습이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다른 형태의 머리카락을 그려본 거죠. 머리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긴 머리의 경우는 약간 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그려주고요. 이 얼굴을 그린다는 거는 이 목과 이 어깨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이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반명한 판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이는 그런 화면이 얼굴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딸랑 얼굴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분들은 요 밑에 턱 밑으로 이제 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얼굴만 보이면 좀 더 균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하고 이 어깨까지 그려주면 얼굴의 모습이다 라고 명명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한번 그린 후에 머리카락을 쭉 그려보면 좋겠고요. 좀 더 이거는 그 소녀처럼 보이는 그런 얼굴이죠.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을 약간 좀 휘어지게 그려준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얼굴 표정 그리기가 있는데요. 얼굴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표정별 얼굴의 변화를 그려봅니다. 이 표정별 얼굴의 변화는 이제 기본 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 표정은 이제 웃는 모습을 제가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기분 좋은 표정과 기분 좋은 표정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눈을 뜨고 있고 하나는 눈을 감고 있죠. 이게 기분 좋은 표정의 희노애락 중에 희가 해당되는 거고요. 희노애락 중에 로는 화난 표정이죠. 화난 표정은 이 눈썹이 약간 팔자로 모입니다. 팔자가 아니고 이제 팔자 반대죠. 이렇게 안쪽으로 모입니다. 위에서 아래쪽으로 모이고 이 화난 표정이고요. 분노라든지 고함치는 표정을 하게 되면 눈을 감게 되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눈썹은 점점 모이게 됩니다. 희노애락 중에 N은 이제 슬픈 표정인데요. 이제 팔자 눈썹을 그리죠. 팔자 눈썹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고요. 우울하게 보일 수 있고 슬픈 표정이 되려면 눈을 좀 더 작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는 모습은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겠고요. 입을 약간 벌려주면 좀 더 슬프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락은 즐거운 거죠.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고 신난다 이런 표정인데요. 눈이 약간 감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이 벌려지기 때문에 눈을 약간 감고요. 너무 웃기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감기면서 즐거운 표정이 되겠죠.
이제 기타 표정으로는 이제 집중하는 모습, 약간 눈썹이 모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 때 약간 그 반달 모습으로 약간 보이면 좀 더 단호한 모습이 보이고요. 생각하는 모습은 약간 눈썹을 좀 더 이렇게 눈과 거리를 멀리 두게 되면 좀 더 생각하는 모습이 되고, 눈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위로 올리게 되면 그 뭔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의 동자, 눈동자를 위로 올려주는 거겠죠. 정색하는 거 모습이 있고, 실망하는 건 약간 눈썹을 팔자를 약간 기울여서 그리면 실망한 표정으로 이제 그릴 수 있고, 눈도 약간 그 조금 작게 그리고요. 그다음에 입은 이렇게 둥글게 반달 모양으로 그려주면, 반달 모양 반대죠. 반대로 그려주면 좀 더 실망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고요. 신기할 때는 눈과 눈썹이 좀 더 멀리 있고요. 입을 약간 벌려주면 좀 더 신기한 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놀란 표정은 그 입을 크게 벌립니다. 놀랐을 때 입을 크게 열고, 동공이 어떻습니까? 동공이 기존의 동공보다 작아집니다. 놀라면 동공이 작아지죠. 자, 그렇게 해서 연령별로 이제 얼굴을 보면요. 연령별로 얼굴의 형태를 그려본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이마가 넓고 눈의 위치가 얼굴 중간보다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눈의 모습이 처져 있다. 그래서 작을수록 눈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눈, 코, 입이 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어린이로 갈수록 점점 눈, 코, 입이 분포가 좀 더 넓어지죠. 그래서 청소년 갔다가 성인 갔다가 중년이 되면서 얼굴에 성인에서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잡히고,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름살이 조금씩 보이고, 노인이 되면서 눈, 코, 입이 약간 처집니다. 그래서 주름살이 좀 많이 보이겠죠. 자, 요 위에 부분은 약간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렸고요. 그 아래 부분은 남성의 모습입니다. 약간 좀 각진 형태로 그리면 남성의 모습이 되는데, 눈, 코, 입이 좀 더 아래로 가 있다가 점점 균형을 잡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균형을 잡고 그러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노인으로 갈수록 이제 눈, 코, 입이 처지면서 주름살이 보인다. 이렇게 그려주면 연령별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